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도와줄 문헌을 하나 보여드리면, 비슷한 얼굴 형태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를 발치랑 비발치로 다르게 치료한 경우에 입술 돌출도 차이는 대략 윗입술에서는 2mm, 아랫입술에서는 3.2m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측모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입술 돌출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비발치 교정을 종료한 후에 같은 환자가 나중에 다시 입이 나와 보여서 발치로 재교정한 케이스로, 물론 치아 각도 문제에서는 확실히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이제 입술 돌출감의 차이에서는 사실 눈에 띄게 들어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치아를 빼지 않는 것을 비발치 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랑니 발치는 별개로 봅니다. 요새는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뒤로 미는 방법과 이제 악궁 확장이라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을 통해서 비발치 교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많이 시행하게 된 큰 이유는 교정용 나사라고 불리는 스크류가 이제 절대적 고정원으로서 여러 곳에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사랑니 발치 후에 평균적으로 3mm 정도는 치아를 뒤로 보낼 수 있다고 수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구치가 대략 7mm 정도의 폭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아를 뒤로 미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비발치도 발치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니 공간이나 중간 치아 발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궁 확장은 치아가 가지런해지는 데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돌출이 개선되기에는 다소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치간 삭제를 통해 치아 각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나, 환자분 본인이 인식할 정도로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간 삭제 양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견치와 견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과 치아 각도가 변화하는 것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출 개선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치아 겹침이 해소되는 것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개선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간 삭제는 교정 치료 시 필수입니다. 1978년도에 AJO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앞니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 입술의 변화는 1대 0.7의 비율이기 때문에 돌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니 공간이든 중간 치아를 발치하는 공간이든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널리 알려진 몇 개의 기준이 있지만 사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치 교정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다 보면 치아 각도가 여전히 뻗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웅니처럼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비발치를 진행하다가 입이 너무 나오는 것 같아서 중간에 발치 교정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재교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교정 중간에 앞니의 치아 각도나 입술의 돌출감을 체크하면서 원하는 방향에 맞게 교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치를 제거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치아를 잘 확인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찍는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게 되면 비발치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파노라마 사진상에 뒤에 공간이 있다면 어금니를 뒤로 미는 방식으로 비발치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간이 너무 없다면 내가 입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비발치로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충분해서 치아를 뒤로 밀다 보면 잇몸이 밀려서 치아 위로 올라가 가지고 붓거나 피가 난다거나 냄새가 나는 등의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그때는 잇몸을 잘라내는 진지백톱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 방사선 사진상에 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원장님들마다 보는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층모의 라인, 턱의 돌출감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입술의 돌출도를 분석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E라인, B라인, S라인, H라인, Z앵글 등 이제 모든 분석법들 중에서 동일하게 포함되는 기준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저직 포고니안이라고 불리는 이 아래턱 제일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만큼 턱의 위치는 교정 진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치아의 겹침 정도의 문제는 시간 삭제나 악궁을 확장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나 층모, 특히 턱의 위치 변화나 볼륨감 등은 확실히 발치에서 많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게 사람마다 안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교정 진단의 중요 포인트인 발치냐 비발치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